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딱 수업 끝나고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지저분한 상태인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과학 강사 공개 선발 대회에서 대성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전국 물리학 강사 중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제가 4년 전에 대치동에 오게 되었어요. 4년 전에 제가 26살이었는데 벌써 30살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최상위권 학생들과 재수 종합반 그리고 고위 단과 이런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대치 두각학원과 SNT 학원 그리고 시대정신 학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제가 대성마이맥이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좀 제가 판서를 살짝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물리 1 그리고 물리 2 요렇게 두 가지로 있었거든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물리 1과 물리 2로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물리 1만 원래 그 상대평가로서 대비를 했고요. 3학년 때 물리 2를 절대평가로 진행을 해서 물리 2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으로 바뀌었고, 이 물리 2가 두 가지로 구분됐거든요. 요게 이제 그 역학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당연히 물리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역학이죠. 그래서 사실 물리 1에 있었던 물리학, 즉 2학년 1학기 때 대비를 했었던 내용에서도 역학 내용을 학생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 2에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름이 역학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역학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대비할 내용이 역학과 에너지고요. 역학과 에너지는 단원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공간과 운동, 열과 에너지, 탄성과 소리.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시공간과 운동,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기존의 물리2에서도 심화 킬러로 나왔던 소재가 요 포물선 운동이라는 파트가 정말 어렵게 나왔고, 그다음 등속 원운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게 저희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바로 보게 될 시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비교적 그 다음부터는 뭐 단진동 하나 빼면은 조금 쉬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2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보다는 중간고사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나 요 포물선 운동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 친구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학과 에너지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학과 에너지 내신 대비 필승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리하면은 개념이 5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리 전공자한테 좀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물리 개념들을 좀 변태적으로 좀 파고드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쪽에 5개념이 많다는 걸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개념을 제가 잘 찝어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면은 항상 개념과 문제가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친구들이 개념 공부는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개념 공부를 할 때부터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역학에서 등장하는 뭐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평균 속도의 원론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조건들에서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개념과 문제를 같이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킬을 활용한 깔끔하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역학과 에너지 단어는요, 굉장히 수학적인 식이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굉장히 식을 막 많이 쓰다 보면은 계산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트렌디한 풀이법으로 좀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시간 단축을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스킬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물리2가 기존의 선생님들이 강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관련된 스킬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로만 막 그 식을 나열해 나가면서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물리2 그 수업 또한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스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부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EBS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 내신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다 어디서 응용해서 내시냐면 학교 부교재가 보통 개념 완성이거든요. 개념 완성이나 또는 뭐 하이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육청 평가원 기존에 물리2에서 나왔던 수능 기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어도 3회독 이상 학습을 하셔야지만 친구들이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1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문제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게 역학과 에너지에 등장하는 포물선 문제예요. 막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이고 뭐 얘는 그냥 쭉 떨어지고 뭐 충돌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딱 볼 때 포물선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개념의 체화 있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문제 조건들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서 식을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거를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푸는지를 쭉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방향성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던졌어요. VA라는 속도로 이렇게 던졌고 네,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A라는 속도로 이렇게 45도라는 각도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VB라는 속도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만난대요. 원래 이게 대학 과정과 정석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얘가 가로축으로 이동한 거리랑 내려온 거리랑 얘가 내려온 거리를 식을 막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사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 A라는 속도를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45도라는 각도를 이제 삼각함수가 또 등장을 해서 2분의 루트 2라는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루트 2 VA로 또 쪼개고 얘도 2분의 루트 2 VA로 또 쪼갠 다음에 얘가 가로축으로 이동한 거리랑 내려온 변이를 식으로 쓰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게 가로축으로는 2분의 루트 2 VAT는 EH다는 식 하나 쓰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괴상한 식들이 막 나와요. 얘 처음 속도가 2분의 루트 2 VA에서 걸린 시간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마이너스 h다라는 똑씩 쓰고 또 여기서 얘가 내려온 거리도 4h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똑씩을 쓰면은 vt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은 4h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을 쓰는 것도 힘들어 하고요. 설령 이 식을 진짜 썼다 하더라도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루트 2라는 숫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친구들이 혹시나 중학교 때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준비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2학년 2학기에 일반고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없게끔 낸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원론적인 방법은 아니고 좀 센스 있는 풀인데요. 이게 실제로 중력을 받아가면서 얘들이 운동을 하는 건데 중력을 제거해보는 상황을 만들어요. 중력을 제거하면 얘네들이 그냥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등속으로 이렇게 가고 얘도 등속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낙하를 가미한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걸 친구들이 체화를 하면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냥 기본적인 삼각형의 특징만 알면 끝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EH라고 되어 있고 각도가 45도라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게 EH가 되고요. 여기 높이가 지금 H니까 여기 높이는 그러면 결국 H가 돼요. 토탈 4H 중에서. 그러면 A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 2루트 2H만큼 이동을 한 거고 B는 등속으로 H만큼 이렇게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의 속도랑 B의 속도의 B를 물어봤단 말이죠. 여기 바로 2루트 2 대 1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좀 센스 있게 문제를 풀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누군가는 요게 체화가 되면 그냥 암산해서 풀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막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물리 문제 푸는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단 말이에요. 뭔가 물리 영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랄까 식이 많아지는 풀이를 지향하고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거는 저만 아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개념의 체화와 스킬을 활용한 깔끔하고 문제풀이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걸로 여러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문이어야 되는가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적어놨어요. 뭐 다 하나하나 읽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압도적인 강의력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수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설명회를 가장 못해요.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제 어머님들 앞에서 지금 판서를 처음 해서 뭔가 더 유독 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국 물리 강사들끼리 시험을 본 거고요. 상금을 1억을 걸고 1등을 뽑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같은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강남대성 학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재수종합반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현재 대성에서 제일 많이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모든 관을 수업을 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강의 평가를 보는데 항상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관 출강을 하고 있고 데일라라고 해서 대성마임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데 출강 1년 만에 거기로 들어갈 정도로 수업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했었던 것이 외대부고랑 동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인데요. 외대부고는 시작 인원이 5명에서 현재는 120명 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고 같은 경우는 좀 170명이나 듣고 있어요. 거의 전교생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그 충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딱 문제를 잘 푸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한 번 딱 들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보적 문항 아카이브라고 적어놨는데 저에게는 7명의 전담 출제 연구팀이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내신 수업만 진행하다 보면 출제 연구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종합반과 수능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자작 문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전담 연구팀이 제 문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성 수능연구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대성에서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무료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굉장히 많고요. 일단 뭐 내신 빈출 문항, EBS 변형 문항 이런 것들은 제가 대치동 처음 왔을 때 대치동 8학군 전체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를 저한테 손해서를 다 써달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4년 전에 다 썼거든요. 내신 빈출 문항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완벽한 관리는 제 개인 연구실이 있어요. 제 개인 연구실로 친구들을 꼭 학원 시간이 안 되더라도 따로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봐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만의 풀이 스킬 빠르고 일관된 풀이, 간결한 풀이 뭐 이런 것들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면 많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교재는 총 3권이 나가거든요. 주교재는 알고리즘이라는 교재가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때 활용하는 교재예요. 다양한 스킬들도 다 정리를 해놨고 본 교재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교재로 메커니즘은 매주 한 권씩 나갑니다. 매주 한 권씩 친구들이 숙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0에서 70문제 정도를 드려요.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제가 다 직접 선별을 해서 양질의 문항들을 넣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전문항 손풀이 해설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 같은 경우는 유독 풀이 과정이 강사마다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푸는데 저는 좀 빠르게 풀거든요. 그래서 그 빠르게 푸는 것들을 체화하려면 기존의 줄글로 된 해설만 보면은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풀이들을 다 적어놓는 이런 손해설을 모두 컬러로 그래서 책으로 매주 한 권씩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렉처 노트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한 사이즈의 어떤 제 판서 내용을 담아놓은 판서 노트입니다. 제가 보시면 제가 수업을 할 때 판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판서 내용을 친구들이 필기하다 보면은 이해를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굳이 뭐 필기에 목매이지 말고 수업을 이해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하고 수업 끝나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스스로 백지에다가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렉처 노트도 나눠드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제 판서 내용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거의 99%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여러 번 들어야 복습이 잘 되는데 수업을 여러 번 안 들어요. 그래서 판서 노트라도 읽어라 라는 의미에서 나눠드린 거고 뭐 개강 안내를 해드릴게요. 연합반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연합반이면 학교별로 대비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학년 1학기 때 했던 물리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의 어떤 취향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물리 2는 원래 물리 1보다 양이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지엽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학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반으로 수강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연합반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당연히 연합반에 오시더라도 각 학교별 선생님의 뭐 프린트물, 유인물 이런 것들 제가 학생들 개개인별로 클리닉도 잘해 두고 하면서 대비를 잘할 자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8월 23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은 주에 3회가 일반적인데 뭐 상시 클리닉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실로도 계속 부르고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제 번호가 적혀 있어요. 혹시나 뭐 물리 관련해 가지고 상담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편하게 여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설명회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지만 제가 또 이어서 바로 1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제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의 김훈이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